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 방송에 위험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감히 좌경화라고 지칭한다는 비판이 많겠죠. 과거 영상에서는 한국은 결국 우경화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위기로 먹고 살기 어렵게 된 이후의 스토리이니 오늘 방송과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아무튼 윤통의 계엄에 대해서는 미국조차도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할 정도이니 계엄에 대한 비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엄의 책임을 윤통에게 묻는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위법 행위를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죄의 수사 관할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발부 권한이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윤통을 체포하려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국민들은 해당 절차가 위법이건 말건 관심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위법 행위를 해서라도 제발 빨리빨리 윤통을 처단하라는 식이죠. 이해는 됩니다. 소위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법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해야 차기 이재명 정권이 창출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수립은 곧 소위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한 범진보좌파 진영의 국가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겠죠. 그런 이유로 민주노총은 공수처가 윤통 체포에 실패하면 자신들이 윤통을 체포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언제부터 민주노총이 수사기관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이지만 법치주의의 통제가 사라지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됩니다. 국정감사 때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호통치고 장관들은 주눅이 듭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이 임명된 권력인 장관보다 우위에 선다는 논리죠. 판사도 결국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 국회의원은 판결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다수의 전향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국민의 대표는 다시 임명직 공무원과 법관을 임명하고 임명직 공무원은 다시 선출된 권력을 제어합니다.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은 민주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는 두 개의 바퀴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그러한 복잡한 논리들은 알 바 없죠. 국민이 주인이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호통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니 국민이 원치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은 탄핵되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독재에 오랜 기간 시달린 국민들이니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치주의를 파괴하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바뀐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한국이 좌경화되었다고 봅니다. 노조나 중국인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둘째 문제입니다. 만약 노조나 중국인의 정치 개입이 일절 없었다고 해도 한국이 좌경화되었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이란 미명하에 수시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구에서는 오히려 정치가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세를 넓히거나 이미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우화는 유럽만의 경향성이 아닙니다. 트럼프 재집권은 유럽 극우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에 호응하여 트럼프의 오른팔인 머스크도 유럽 극우정당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극우주의는 이념보다는 지향점에 따른 분류입니다.
해당 정파의 이념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공동체, 특히 국가를 지켜야 할 절대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가치에 우선하여 절대시되니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이질적 요소들에 대한 극단적 공격성까지도 용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전체주의적 국가체제가 채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질적 요소란 무엇일까요? 외국인 민자, 동성애, 외래 종교 등 이질적 문화가 대표적이죠.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공격의 대상입니다. 공동체의 위기에 직면하면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를 탄압하는 것도 당연시되며 심지어는 순수한 자본주의도 국가주의를 위해 억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극우주의를 명확히 판단한다는 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독일에서는 최근까지도 히틀러의 나의 투장은 금서였습니다. 나치즘에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유주의에서도 용납되지 못하는 사상이 당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양극단은 통한다고 하듯이 극좌와 극우는 행태가 동일합니다. 과거 운동권 정치 세미나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극좌에 사상의 자유는 없습니다. 조직 수뇌부의 정책과 사상에 대한 비판은 반동이며 발언자는 공동체의 적입니다. 좌파는 반동을 철저히 처단하죠. 그 철저함은 극우를 훨씬 능가합니다. 게다가 현실의 마르크스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국가체제와 공산당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절대시합니다. 이는 사실 극우적 행태죠. 외국인, 동성애자, 외래 종교에 적대적이며 정치적 비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극우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사회주의자들도 사회주의 조직체 수호가 지상 과제입니다. 역시 극우적 행태이죠. 이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이나 약자 보호는 후순위 관심사이거나 프로파간다의 수단일 뿐입니다. 결국 현실에 극우와 극좌는 없습니다. 유럽의 극우 정당이든 한국의 진보 정당이든 그저 이념을 허울로 기득권자의 이권을 빼앗기 위한 투쟁을 할 뿐입니다. 이념은 허울이고 국민은 그들의 정치적 수단입니다. 유럽의 극우 정당은 기존 중도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슴지 않고 극좌 정당과 연합합니다. 이들에게는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그저 이권 획득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유럽, 미국, 한국 등 이른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피해자들일까요?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겠지만 순수한 피해자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정치판을 만들어낸 자들이 바로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류 국민들이 삼류 정치인을 선출합니다. 유럽 시민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한답시고 극우 정치인의 표를 던집니다. 히틀러도 합법적인 선거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투표는 국민의 의무라면서 열심히 투표장에 가지만 정작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 후보의 공약집 한번 보지 않습니다. 그저 TV에 나오는 유명 앵커나 연예인에게 한 표 던지려고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다. 결국 삼류 정치인을 만들어내죠. 저는 투표 시즌이 되면 한 번씩 주변 지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의 대답이 인물이 좋아 보여서 찍을 거다라고 나오면 그냥 투표날은 휴일이니 투표하지 말고 놀러 가라고 말합니다. 시험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보면 본인만 피해보지만 생각 없이 투표하면 국가적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소설 삼국지를 보면 중국의 민중은 수많은 영웅들에게 동원되거나
그들에게 몰려갑니다. 누군가 천하를 평정하여 안정된 세상을 만들기를 기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조, 유비, 송권, 원소, 원술 등등 이른바 천하영웅들은 이들을 모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 천하평정이라는 자신의 야망 달성에 활용합니다. 물론 이 당시 중국의 민중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손으로 훌륭한 정치인을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을 가진 21세기의 한국 국민들도 그 옛날 삼국지 시대의 중국 인민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민주투쟁을 해서 참정권을 획득했지만 그 귀한 투표권을 들고서도 또다시 유명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며 활용당합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한국에 인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훌륭한 인물은 많습니다. 그저 국민들이 그 훌륭한 인물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고 사장시켰을 뿐이죠. 국민들은 TV에 자주 나오는 관종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 혼란의 가장 근본 원인은 한국 국민의 어리석음입니다. 정치인의 무능과 이기심은 둘째 문제입니다. 사류 국민이 모든 훌륭한 인물은 다 내다버리고 삼류 정치들만 골라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업자득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제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투표 독려 캠페인에 속지 마십시오. 이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국민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 무슨 깨시민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깨시민들은 이른바 개딸이 되어 마치 히틀러 유겐트나 홍위병처럼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끊임없이 공부하여 인물들의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TV에 나오는 관종 집단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말과 행동은 세련되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주 오래 걸릴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수많은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 전쟁 위협을 거치며 아주 힘들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유럽인들이 제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며 전쟁의 넌더리가 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야 한다는 말처럼 고난이란 고난은 모조리 겪어야 교훈을 얻고 영적인 각성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인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겠죠. 이제 국내 이슈는 당분간 천조국 발행에게 맡기고 저는 그만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